자, 일단 초반에 뭐 150 넘는 거는 괜찮으니까 일단 저그는 인구수 13에 대군주를 찍는 게 좋기 때문에 일벌레 처음에 한 마리 찍고 대군주 한 마리 찍으면 됩니다. 자, 이거는 유튜브에 올라가죠. 자, 일벌레 두 마리 찍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마리만 더 찍을게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일벌레 있죠? 이 일벌레를 앞마당으로 데려가면은 이제 딱 인구수, 아니 딱 돈이 300원이 돼요. 그러면 바로 부화장을 지으면은 딱 맞아요. 여기까지는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일벌레 두 마리 찍고 이 일벌레 두 마리 전부 다 가스통으로 찍어 놓으세요. 전부 다 가스통 찍어 놓고 가스 한 개랑 산라못 한 개. 그 다음 초보자분들은 대군주 관리하는 게 좀 어려우실 거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대군주는 그냥 앞마당에다 두세요. 첫 번째만 상대방 언덕 쪽으로 가시고 이쪽 정도로. 인구수 19까지는 저걸 일벌레만 찍으면 돼요. 그리고 가스통에다가 3마리 넣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인구 19대 대군주 찍으시면 돼요. 원래는 게이머들은 보통 프로게이머들은 한 20까지는 일벌레 찍는데 이건 초보자용이니까. 저걸 4마리 찍어 두세요. 퀸 2마리 찍고 일벌레. 상대방 종족 보고 결정할게요. 상대방 종족이 토스니까 일단 바론만 찍고 가스는 빼지 않을게요. 이거는 초보자용이기 때문에 프로게이머들이 쓰는 정석 빌드는 안 알려줄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면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투베이스만, 그러니까 앞마당만 먹어도 돈이 한 1000까지는 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멀티까지 먹으면은 거의 뭐 돈을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펌핑 해주고요. 나 앞마당에 퀸 한 마리 더 찍으면 돼요. 그 다음 바로 번식지. 번식지 가는 이유는 히드라리스크를 빨리 뽑기 위해서 가는 거죠. 대군주 같은 경우는 이런 언덕지형 있죠. 이런 언덕지형 있으면은 안 보여요, 추적자한테. 그래가지고 이런 곳에다가 두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떤 맵이든지. 나 계속 일벌레만 찍으면 돼요. 왜냐면은 지금 상대방이 추적자랑 파수기에다 공작하면은 수비적으로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글링을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남 인구수 한 44쯤에 가스통 2개 올리시면 돼요. 그래야 자원 밸런스가 딱 맞아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돈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지금 가스를 캐면은 돈이랑 가스랑 밸런스가 잘 맞기 때문에 방금 타이밍에 가스를 올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레어가 이제 번식지가 완성되면은 이런 식으로 감시군주로 서치를 해주는 게 좋아요. 다음 뭐 가스도 더 올려도 되고요. 계속 이제 일벌레만 찍었으니까 돈이 남잖아요. 지금처럼. 지금 돈이 500원이죠. 이때 이제 3멀티를 먹어주면 돼요. 돈이 남을 때. 잡혀버렸네요. 잡혀버렸을 때는 감시군주 또 한 개 가서 봐주세요. 왜냐면은 상대방이 어떤 빌드인지 봐야 저그로 어떻게 어떤 빌드 어떤 유닛을 뽑는지 봐야 저그가 유닛을 맞춰 나갈 수 있거든요. 일단 지금은 히드라만 뽑으세요. 멸자 나왔네요. 지금 보시면은 본진에 16마리, 17마리 있고 앞마당에 16마리잖아요. 보통 16마리가 최적화기 때문에 2 이상 뽑으면은 좀 비효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멀티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병력만 뽑다가 3멀티 완성되고 나서부터 일벌레 찍는 게 더 좋습니다. 그냥 히드라만 뽑으면 돼요, 지금은. 인구수가 막혔습니다. 제발 대군주 좀 뽑아요. 대군주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이렇게 히드라 뽑았을 때 상대방이 올 수 있는 지금 정찰했을 때 올 수 있는 조합이 이제 불멸자, 추적자 이런 건데, 불멸자, 추적자는 히드라한테 약해요,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성상에서 제가 우위에 있죠.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여기서 뭐 광전사가 많아, 그러면 이제 바퀴 속으로 올려가지고 이제 바퀴를 더 추가해도 되고, 아니면은 맹독충 둥지를 지어가지고 맹독충을 뽑아야 되는데, 근데 웬만하면은 바퀴를 좀 더 추가하는 게 좋을 거예요. 맹독충 컨트롤이 어렵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지금까지 한 게 3멀티 완성되기 전까지 그냥 병력만 계속 찍었어요. 근데 상대방보다 병력이 훨씬 더 많죠? 이거 자체가 이제 최적화 차이인데, 저 같은 경우는 상대방 여기 대군주로 상대방이 어떤 유닛을 뽑는지, 그 다음에 뭐 광자포가 있는지 봤기 때문에 상대방이 초반에 뭐가 안 오는구나 생각을 해서 저글링을 안 찍고 일벌레만 찍었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뭐가 올 것 같아가지고 광자포랑 추적자랑 파수기 뽑았기 때문에 최적화해서 제가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겁니다. 일단은 이걸로 한 1시까지는 할게요. 1시까지 하면은 아마 다이아까지는 갈 것 같은데요. 2659면은 브론즈 아닌가? 진짜 브론즈네요. 행운을 빕니다. 일단은 처음에 일벌레 한 마리 찍어준 다음에 돈을 아낀 다음에 대군주를 찍으시면 돼요. 광물이 없는데 자꾸 여기까지는 쉽죠? 여기까지는 쉬운데, 이제 앞마당 먹고 나서부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거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무조건. 일단 일벌레 2마리 찍고, 이 에그 있죠? 이 에그 한 마리를 앞마당으로 미리 찍어 놓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일벌레 찍지 마세요. 일벌레 안 찍는 게 좋습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딱 이 일벌레가 앞마당 가면 딱 300원이 되거든요. 이거를 연습하시면은 약간 희열감이 있어요. 내가 딱 앞마당에 일벌레 났는데 300원 되면은 뭔가 첫 단추를 잘 꿰는 기분이야.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그 다음에 이제 탈라못이랑 추출장 지면 됩니다. 부족합니다. 일벌레가 정찰이 왔네요. 이것도 괜찮은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프로게이머니까 상대방이 어떤 빌드를 쓰는지 대충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마추어 분들은 보지 않으면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 상대방처럼 일벌레 정찰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일벌레 정찰이 왔으니까 상대방은 초반 올인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초반 올인 배제도 됩니다. 대군주 한 마리 찍고요. 그다음 저글링 찍고. 난 저거 대 저거전이기 때문에 발업을 안 찍을게요. 저글링 좀 찍네요. 이러면 저글링 더 찍을게요. 상대방이 이렇게 저글링을 찍는 걸 대군주로 보면은 맞춰서 찍어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많이 찍으면 또 불리하기 때문에 상대방보다 2마리 더 찍는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보다 뭐 4마리 더 많아야겠다 이런 거보다 2마리 더 많으면 상대방이 어차피 공격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본진에서 여왕 1마리 더 찍고요. 앞마당 펌핑 해주고 이제 가스를 계속 캐고 이제 발업을 안 찍는 이유가 이제 발업을 찍어버리면 초보자분들은 저글링이 너무 빨라서 컨트롤이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번식지를 빨리 가고 바퀴 소굴이랑 진화장을 빨리 올리세요. 근데 제가 이제 진화장이랑 바퀴 소굴을 이렇게 앞에다 짓는 이유는 상대방이 혹시나 빠른 저글링이 왔을 때 입구를 막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막아버리면은 저글링이 공격할 수 있는 범위가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입구를 막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일벌레만 찍으면 돼요. 왜냐면은 아까 제가 저글링으로 갔을 때 상대방이 일벌레를 찍고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혹시나 빠른 저글링이 오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벌레만 찍으면 되죠. 그리고 나서는 앞마당 16마리가 채워졌을 때는 가스를 2개 만들어서 자원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바퀴 소굴에서 바퀴 발업 찍고요. 바퀴도 찍어주고 이 바퀴 소급을 찍는 이유는 저거 대 저거저는 바퀴 싸움이 제일 많아요. 그래가지고 히드라보다는 저거 대 저거저는 바퀴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시군주를 한번 정찰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돈이 좀 남을 거예요. 이러면은 하다보면은 그때 이제 3멀티 지으면 돼요. 지금처럼 제가 지금 돈이 남잖아요. 이때 이제 3멀티를 지으면은 딱 되죠. 이렇게 서치해주면은 딱 봐도 상대방 앞마당에 일벌레가 없죠? 근데 저는 일벌레가 많아 보이죠? 이거 자체가 일단 제가 유리하다는 증거죠. 근데 둥지탑이야. 봤어요, 둥지탑. 둥지탑을 보면은 내가 박히면은 한번 공격을 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감시군주를 봤을 때 상대방의 유닛이 많아. 그럴 때는 여왕을 더 찍어서 땅굴망을 이용한 플레이도 괜찮고 아니면 히드라이스크를 뽑아도 되고요. 그거는 이제 좀 더 고수가 되면은 제가 말한 거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3멀티가 완성될 때까지는 계속 그 바퀴만 찍는 게 좋아요. 어차피 지금 일벌레 찍어봤자 일벌레가 3멀티로 가봤자 삥 돌아서 캐기 때문에 여기로 오기 때문에 비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계속 경로만 찍어서 이렇게 압박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쉽게 이긴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게 최적화 차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저거 대 저거전에서 어떤 빌드를 써야 되는지 모르는 거고 저는 아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빌드를 하시면은 상대방보다 좀 더 쉽게 이길 수 있죠. 보통은 거의 다 모를 거예요. 이런 빌드를. 오, 매너남. 근데 이분도 제 생각에 브론즈답지 않게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분이 저의 유튜브를 보시면은 진짜로 더 잘할 것 같아. 느낌이. 일단 본진 가스 하나 안 만드는 거는 본진의 그 바퀴 같은 거는 보통 내가 앞마당만 먹었어. 투베이스일 때는 바퀴는 가스가 많이 안 들기 때문에 가스가 많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산가스만 있으면 되고 내가 이제 3멀티까지 일벌레를 채웠어. 그때는 이제 가스를 더 추가를 해야겠죠.
근데 내가 히드라를 뽑을 게 아니고 바퀴 뽑을 거면은 3가스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가스는 나중에, 4가스, 5가스는 나중에 더 추가해도 돼요. 일단은 대군주 찍고요. 만약에 본인이 플레이 하실 때 뭐 13대군주 이런 게 좀 힘들면은 그냥 인구수 14대 찍으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 물론 13대군주와 14대군주가 차이가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게임을 질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프로게이머가 아니고 초보자라면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앞마당은 딱 인구 17대 가져가면 돼요. 그 다음에 바로 일벌레 2마리. 그래야 딱 자원 밸런스가 맞아요. 앞마당에는 대군주 두고 이제 첫 번째 대군주만 떠나세요. 상대방 앞마당 쪽으로. 그리고 가스랑 산란못. 그 다음에는 인구수 19까지 일벌레 찍으면 돼요. 여기서 이제 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아이템 해가지고 인터넷 하셔도 되고요. 딱 저그가 쉴 수 있는 유일한 타이밍이에요. 지금이 1분에서 1분 30초. 나 인구 19대 대군주 한번 찍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는 뭐 프로게이머들이 쓰는 빌드를 알려주는 건 아니고요. 그냥 딱 안전한 빌드 그리고 하기 쉬운 빌드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 익숙해지시면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APM이나 한계가 이 빌드의 한계가 느껴질 때는 그때 다른 빌드 배우시면 돼요. 지금은 초보자기 때문에 괜히 다른 사람 괜히 막 잘하는 사람 거 빌드 쓰는 거는 비추천 드립니다. 근데 상대방이 좋아요. 상대방 이 심시티가 골드 치고 좋네요. 근데 발업은 찍고 계속 일벌레만 찍으면 돼요. 지금 대군주로 이렇게 보고 있을 때 대군주를 봐줘야 돼요. 상대방의 그 관문에서 뭐가 나오는지. 추적자가 나온다 그러면은 저글링 달리시고 이 대군주는 잡히면 안 되니까 이런 언덕 지형에다 주시면 돼요. 그리고 펌핑하고 원식지 가져가고요. 상대방의 추적자를 갖다는 거는 대군주나 저글링한테 정찰을 당하기 싫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황혼위 아니면은 로봇공학 시설을 많이 가요. 물론 우주관문도 가긴 하지만 우주관문을 가는 거는 가스가 추적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보통 안 가고 이렇게 추적자 2마리야. 이러면 우주관문 배제도 돼요. 왜냐면은 추적자 2마리 찍고 우주관문 가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굉장히 가더라도 타이밍이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일벌레만 찍으면 돼요. 아까처럼 히드라를 바로 갈 거예요. 히드라를 아까처럼 계속 일벌레만 찍으면 돼요. 지금은 지금 보이시죠? 이게 저는 지금 저글링만 보고 있고 이제 부하장 단축키를 클릭해가지고 그냥 일벌레만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봐주고 가스는 히드라리스크랑 한 개 같이 올리시고 앞마당 거는 한 인구수 44대 올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 지금 돈 남을 때 멀티 지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아까도 말했지만 번식지 완성되면 감시군주 찔러줘야 돼요. 그래야 제가 맞춰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일벌레가 44마리가 됐어요. 이러면 최적화 끝이에요. 왜냐면 본진 16마리, 앞마당 16마리니까 히드라 찍으면 돼요. 지금은 그쵸. 보면은 로봇공학 시설이잖아요. 이러면 관문 올인이에요. 지금 가스도 안 파고 있죠. 이제 사업 누르시고 저글링 히드라만 찍으면 돼요. 지금부터는 그냥 계속 저글링 히드라.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상대방이 만약에 광전사 위주야. 그럴 때는 바퀴속으로 올려주세요. 광물이 없. 만약에 추적자 위주면은 그냥 히드라만 뽑아가지고 가도 되는데, 상대방이 광전사를 뽑는 그런 빌드면은 바퀴속으로 올리는 게 좋습니다. 광물이 에너지 업하고.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이 광전사가 오더라도 제 빌드 자체가 히드라를 빨리 뽑는 거기 때문에 웬만한 빌드는 다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막았어 내가.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분광계도 잡혔기 때문에 분광계도 뽑아야 되고 공격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벌레를 좀 찍어 놓으세요. 한 많이 말고 한 8마리만 찍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바퀴만 찍을 거예요. 히드라는 한 줄 반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바퀴만 찍으면 돼요. 여왕이 생성되었습니다. 물론 히드라만 찍어도 상관없긴 해요. 근데 광전사 자체가 히드라한테 세기 때문에 그냥 바퀴를 찍어서 히드라를 보호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상대방의 3멀티가 없잖아요. 상대방의 3멀티가 없기 때문에 자원 면에서는 제가 무조건 우위에요. 군주가 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벌레를 찍을 필요가 없어요. 일벌레는 한 52마리면 충분하고 여기서부터 그냥 바퀴만 찍으면 돼요. 대군주 어떻게 생긴지 알죠? 포동포동. 대군주가 더 필요합니다. 뭐 대군주, 진화장 올려가지고 공격력 업그레이드 해도 되고, 대군주가 지금 시간대는 상대방의 3멀티가 있는지 없는지 봐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만약에 3멀티가 있으면은 일벌레 찍으면서 따라가면 되고, 3멀티가 없으면은 그냥 병로만 찍으면은 좋습니다. 내가 상대보다 자원이 많기 때문에 유리해질 수밖에 없겠죠. 진화 완료. 대군주가 더 필요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설마 사실 지금 양만 봐도 제가 많은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제가 러쉬를 가도 돼요. 아군이 공격. 근데 어차피 상대방이 올 거예요. 더 필요합니다. 어차피 상대방이 올 거라서 딱히 안 가도 되긴 하는데,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눈으로만 봐도 내가 많기 때문에 그냥 가볼게요. 대군주 이럴 때 정체병력 써가지고 이제 어택 딱 눌러주면 됩니다. 부하장도 랠리를 다 앞에다가 찍으면 되고요. 광물 그건 안 돼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펌핑도 좀 해주고.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이제 만약에 상대방이 뭐 3멀티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는 일벌레 찍으면서 육가스 파고 뭐 뮤탈리스크 해도 되고, 아니면 뭐 가시족이나 뭐 맹독충 같은 거 해도 되고요. 광물이 없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보통 이렇게 차이 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제가 상대방의 그 광전사와 분광기를 쉽게 막기 때문에 지는 거 아니죠? 이제 제가 병력이 많을 수밖에 없죠. 나는 병력이 안 잡혔는데 상대방은 병력이 잡힌 거기 때문에. 광물이 2961점이네. 아, 고드도 사람인데 역장 쓰죠. 아, 진짜 너무 하시네요. 고드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대군주 찍고 다음 애벌레 드론 바로 찍죠. 아, 골드 너무 무시하네. 야, 플래티넘 테란입니다. 일단은 테란 상대로는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투베이스가 좋으려나? 일단은 인구수 13이나 14대 대군주 찍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대군주는 앞마당 쪽으로 가고, 여기 언덕이거든요, 여기가. 이곳에 놓으면은 해병이 여기 있어도 대군주가 안 잡혀요. 그 다음에 일벌레 3마리 찍고 나서 인구수 17대 드론 1마리 내려간 다음에 광물이 부하장 지으면 돼요. 대군주는 앞마당에다 두면 돼요, 그냥.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수가 되면은 그때부터 대군주를 막 여기저기 펼치거나 뭐 두 번째 대군주도 여기 가거나 하는 그런 스킬을 익히시면 되고,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공격받고 있습니다. 추출장과 산란못, 광물이 부족합니다. 저그 같은 경우, 저그가 유일하게 좋은 점이 있어요. 다른 종족은 뭐 초반에 다른 빌드가 막 생기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그는 4분까지는 거의 웬만하면 안 바뀌어요. 몇 년이 지나도. 그거는 좋은 점이죠. 적 공격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하기 좋은 종족입니다. 왜냐면은 초반 어떤 종족전이든 그냥 앞마당 찍고 시작하면 돼. 그 후가 문제지. 인구수 19까지 찍고 이제 대군주 찍을게요. 벙커. 이제 이렇게 벙커가 있을 때 바로 본진에다가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바퀴속을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저글링 찍고 드론 1마리 찍고 가스도 올려주시면 돼요. 가스도 저글링 찍어주시고요. 그러니까 한 저글링은 한 10저글링 정도까지만 뽑지 마세요. 그러니까 10저글링까지 뽑는 이유는 이 상대방이 해병이 혹시나 올라올 때 이 저글링으로 싸먹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건 어차피 잡힐 것 같으니까 취소할게요. 이런 곳에 가가지고 점막 몰래 깔아주고요. 가스 한 개 가스 넣어주시고, 이제 바퀴 속을 완성되면은 바퀴 4마리 찍으면 돼요. 바퀴 더 찍으면 돼요. 한 6개까지 찍읍시다. 이걸 못 보네요. 한 6개는 찍어주고,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여기서 괴멸충 3마리 찍을 거예요. 이걸로. 대군주가 더 필요합니다. 바퀴 더 찍고.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가스가 부족합니다. 자, 괴물충 3마리 찍고 바퀴 한 6개 있으면은 가스는 빼세요, 이거. 그래야 자원 밸런스가 맞거든요. 대군주가 더 필요합니다. 자, 이 바퀴까지 나오면은 이제 갈 거예요. 공격하러 갑시다. 꼭 수혈 해주고요. 바퀴 꾸준히 찍어주고. 담즙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는. 그 다음에 일벌레 찍어주면 돼요. 더 이상 바퀴 찍을 필요 없거든요. 그 다음에 가스 남을 때 이렇게 체력 없는 거는 괴멸충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이제 병영을 찾아다니세요. 병영을 찾아다니고 앞마당 지으면 됩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연막도 펴주고. 병영이 어디쯤 있을 거예요. 여기쯤 있을 텐데 해병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근데 지금 병영이 안 보이는 거 보니까 병영이 갔나봐요. 이럴 때는 바로 상대방 본진으로 가세요. 바로. 그리고 가스 100원 되면은 바로 발업도 눌러주시고요.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그러면서 일벌레만 찍으면 돼요. 왜냐면 상대방이 지금 이제 병영이 띄워졌기 때문에 해병 못 찍잖아요. 그럼 나를 위협할 수 있는 유닛이 없기 때문에 일벌레만 찍으면 돼요. 그 다음 대군주로 시야 밝혀주면 됩니다. 이렇게 앞에 있던 대군주로. 상대방 막을 거 없죠? 이제 이렇게 막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상대방 이렇게 막 앞에다 벙커 지어가지고 해병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저처럼 하시면은 막을 수 있어요. 골드다, 골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상대방이 프로게이머였어. 그러면은 아마 내가 앞마당을 포기하는 걸 보자마자 벙커를 한 개만 냅두고 태클을 올리면서 바퀴를 막을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상대방이 같은 초보니까 그런 판단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골드에서 다이아까지는 바퀴 찍어서 러시 가면은 거의 상대 빈사 상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플레이하시는 사람은 같은 초보일 거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거고요. 이제 한번 APM 150으로 보여주는 12살라몬 러시도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상대방이 적일 때 그냥 일벌레 찍지 마세요. 일벌레 안 찍고 바로 그냥 살라몬 짓는 거예요. 이거는 스타원으로 치면은 약간 사드론 느낌이긴 한데 사드론은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운영이 돼요. 그러니까 좀 찌르고 시작하는 빌드예요. 그래서 낮은 구간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은 대처법을 잘 모르거든요. 대처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쓸만합니다. 운영법으로. 이제 인구수 14까지 애벌레만 찍고 그 다음에 대군주 한 마리 찍고 이제 애벌레 남긴 다음에 애벌레 3마리 됐을 때 저걸 6마리 뽑고 그럼 이제 돈이 250원이 되죠. 여기서 이제 저글링을 한 마리 더 찍으면은 돈이 한 300원이 돼요. 그때 앞마당에서 이제 부화장 지어주면 돼요. 지금. 그리고 네, 이거 나옵니다. 그리고 여왕 한 마리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20일까지 찍으면 돼. 20일까지 그러니까 여왕이랑 저글링 합쳐서 20일까지 저글링 찍고 20일 때 이제 대군주 한 마리 찍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일벌레만 찍으면 돼요. 그 다음부터 이제부터 일벌레예요. 상대방이 뭐야 같은 빌드인가 본데? 같은 빌드인가 봐요. 이럴 때는 일벌레 계속 찍으세요. 그리고 본진에 여왕 한 마리 더 찍고요. 이제 그럼 내려와야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방이랑 같은 빌드라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다른 거는 나는 가스가 없고 상대방이 가스가 있으면은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가스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서 어그로 끌어주고 나머지 저글링이 들어가서 상대방의 가스를 확인해줘야 돼요. 지금 바로 찍고 있죠? 맹두충 둥지라? 이러면은 앞마당에서도 일벌레 찍고 바로 가시촉수를 지어줘야 돼요. 한 2개 정도 지어주세요. 펌핑 하지 마세요. 펌핑 하지 말고 이제 그 만화를 모아서 수혈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게 저걸로 돌려주세요. 어차피 상대방이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주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저는 여기에 저걸링 있어봤자 도움이 안 돼요. 상대방 맹두충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저걸링 빼주고 그리고 나서는 일벌레만 찍으면 돼요. 지금 여기서 괜히 저걸링 찍어봤자 맹두충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일벌레만 찍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계속 그냥 찍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성큰 앞에다가 짓고 점막 한 개 펴주세요. 점막 한 개 펴준 상태에서 다시 입구를 막으세요. 이렇게. 그 다음 계속 일벌레. 그 다음에 본진에 가스 2개 추가해주고 이제
가스 추가하는 타이밍은 보통 한 28마리쯤에 추가하면 돼요. 26마리? 이렇게 찍어주시고요. 이렇게 입구 막아줘야 됩니다. 영이 이렇게 뭉쳐주면은 저글링이 못 때려요. 이런 것도 이용하면 좋아요. 가스 넣어주고요. 그다음 이제 상대방이 빠른 저글링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입구를 막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진화장과 바퀴속을 진화장 2개, 바퀴속을 1개로 막아주면서 플레이 해주세요. 그리고 가스 100 되자마자 바로 번식지 가주고요. 그 다음은 계속 그냥 일벌레만 찍으면 돼요. 인구수가 막혔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바퀴는 3가스만 있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가스 1개만 더 올릴게요. 총 3가스로. 근데 여기서 만약에 뮤탈리스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스를 더 올리셔도 돼요. 그 다음 공업 누르시고요. 공업이 중요합니다. 이 공업이 돼야 저글링이 2방에 죽거든요. 원래 바퀴가 저글링 죽이려면은 3방 때려야 되는데 공업하면 2방에 죽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43까지 일벌레 뽑고 바로 멀티 가져갈게요. 성큰도 가이촉수도 옮겨주고 이제부터 그냥 바퀴만 뽑으면 돼요. 그 다음에 번식지 완성되면은 바로 눌러주시고요. 바퀴. 일단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계속 말하고 있지만 보통 앞마당에 16마리 본진 16마리 되면은 3멀티 완성될 때까지는 병력만 찍는 게 좋아요. 그래야 자원 밸런스가 잘 맞습니다. 지금처럼 바퀴만 찍을 거예요. 그리고 감시군주로 정찰해주고요. 감시군주로 정찰해줘야 상대방이 어떤 유닛을 뽑는지 보고 제가 맞춰나갈 수 있거든요. 지금 번식지가 앞에 있는데 일단 본진에 가스가 한 개 없기 때문에 뮤탈은 아니에요. 이거 근데 생각보다 잘하네요, 상대방이. 자, 이 3멀티가 완성됐으니까 이 바퀴는 압박을 해줘요, 상대방 쪽으로.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내가 오는 거 보고 러시가 오는구나 해서 바퀴를 찍는단 말이에요. 그때 저는 이제 일벌레 찍어가지고 상대방이 일벌레 찍은 거를 내가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일벌레 숫자가 쌤쌤이 되겠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 다시 운영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공격력 업그레이드랑 방업까지 눌러주세요. 이제 이렇게 압박하고 드론 찍으면서 다시 또 바퀴 찍는 거예요. 지금 가스도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피해주고 안 피해지네. 가스도 5가스까지 올려줍니다. 이럴 때는. 이럴 때 5가스까지 올리는 거는 상대방 실력이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5가스까지 올려줘요. 그래야 자원이 딱 맞습니다. 3베이스까지 먹었을 때는 5가스까지 올려줘야 자원이 잘 맞아요. 물론 6가스까지 먹어도 돼요. 어차피 저그 대 저그전은 가스 싸움이기도 하고. 계속 바퀴만 찍으세요. 어차피 여기서 상대방이 뮤탈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렇게 괴물충이 많잖아요. 그거 자체가 뮤탈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가스를 괴물충에다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계속 바퀴만 찍으면서 감시군주로 정찰을만 하세요. 상대방이 어떤 조합이고 어떤 유닛을 뽑으려고 하는지 감시군주를 계속 보시면서 이제 플레이 하시면 돼요. 바퀴는 계속 찍고. 땅굴망
땅굴망 여기다 했네요. 설마 이거 막아줘야겠죠? 힘이 있죠? 이거 부시세요. 부시고 그럼 못 들어오죠 이제. 변이 완료. 상대방이 차라리 그냥 걸어서 왔으면은 좀 내가 빡셌을 수도 있었는데 창조적인 그래도 다행히 승리를 부른다. 이렇게 밖에 찍다가 히드라를 일단 지어만 놓으세요. 그래야 상대방 혹시나 영뮤탈 했을 때 바로 히드라로 카운터 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이 지금 땅굴망을 내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진에다가 바퀴를 좀 둘게요. 그래야 땅굴망을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광물 바퀴만 계속 찍으면서 괴물충 추가하세요.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그리고 히드라는 일만 시킬래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사업만 찍어두세요. 사업 안 찍어도 되긴 하지만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보급품이 꽉 찼으니 점막 중앙에 공격받고 있습니다. 싸워볼게요. 보급품이 꽉 찼습니다. 번신수를 계속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상대 뮤타에 가는지 안 가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찼으니 이제 제대로 와씨 이거 부캐네. 적들이 점막 말이 안 되는데 이거는? 여왕님 노동을 줄여주세요. 이거 최소 다이아야. 보급품이 꽉 찼으니 이제 제대로 그냥 계속 바퀴만 뽑을게요. 이걸 못 보네요. 빼주고 그냥 다시 찍고 여기서는 내가 영뮤탈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판단하는 게 제가. 근데 어차피 히드라 올려놨으니까. 그다음에 가스도 캐주고요. 지금 어차피 자원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가스를 빨리 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에너지 업. 그러니까 일단 7가스까지만 유지를 해놓고 진화 완료. 해볼게요. 상대 히드라 올라가네요. 히드라가 올라가면은 저도 가시지옥을 올릴게요. 그리고 압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거대저거저는 대군주 소급해가지고 그 시야를 밝혀두는 것도 중요해요 사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돈이 많기 때문에 남은 자원을 다 히드라로 바꿀게요. 강맥이 바닥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거대저거전 싸움할 때는 괴멸충을 살려주고 이제 담즙 싸움이에요. 담즙을 누가 더 잘 맞추느냐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은 펌핑도 중요하긴 한데 싸움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군주로 시야 밝혀 두시고요. 이런 식으로 설마 확장 기신이 있죠? 하기 힘들어도 해주면은 보급품이 꽉 굉장히 찼습니다. 편해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랑 가볼게요. 애쉬를 광물을 다 이제 썼는데 가시족을 가는 이유는 바퀴가 중장갑이기 때문에 가시족 있으면은 굉장히 세요. 바퀴 상대로. 그래가지고 가시족 가는 거고. 근데 만약에 뭐 상대방이 가시족이 없어도 내가 이길 수 있는 병력이야. 내가 가시족이 없어도. 그러면 그냥 가시족 뽑을 필요 없어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보급품이 저처럼 그냥 받으라만 해가지고 싸워도 돼요. 보급품이 꽉 찼습니다. 아 누구야 진짜로. 아 말도 안 된다니까 진짜로. 근데 근데 내가 이게 진도가 너무 빠른 게 내가 어쩔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너무 잘해. 내가 질 수는 없잖아.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상대방이 거의 내가 봤을 때 한 내가 봤을 때 한 다이아 수준이야. 다이아 수준이야 이 정도면은. 말이 안 돼. 플레이 하는 게. 누군진 모르겠는데 말이 안 돼. 내가 원래 이거를 안 알려주려고 했는데 그냥 내가 어쩔 수가 없었어요 방금은.
누구야? 아 진짜 저격하지 마세요. 아 물론 저격해도 상관없어. 근데 저격을 해버리면은 내가 이기려고 해야 되기 때문에 APM도 올라가고 그리고 진도가 너무 빨라져. 이거는 하지 마세요. 아니 진짜로 저격하면 안 돼. 진짜로 하면 안 돼.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방금 판에서 배울 만한 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을 빕니다. 마스터까지 힘들 것 같고요. 다이아까지는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일벌레 한 마리 찍고 바로 대군주 찍습니다. 일단 저그 대 저그전을 이번에는 한번 뮤타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바로 일벌레를 3마리 찍고 이제 일벌레 빨리 나오는 거 있죠? 이거를 앞마당 쪽으로 찍어주시면은 이 일벌레가 앞마당에 도착하면은 300원이 됩니다. 이거 하도 말해가지고 이제 입에 착착 달라붙어. 광물이 부족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내 거를 보면은 제 영상을 보면은 보통은 막 나를 따라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따라하는 건 괜찮은데 이제 내가 왜 그걸 하고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막 따라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광물이 없는데 자꾸 그럴 때는 좀 상대방이 혹시나 다르게 하면은 뇌정지 오죠. 네, 인구수 19까지 일벌레 찍으세요. 저그는 정찰이 중요하죠, 사실. 나 이맥 같은 경우는 좀 멀기 때문에 인구수 20까지는 일벌레 찍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좀 좁은 맵이면은 인구수 19까지만 찍으세요. 일벌레는. 그리고 나서 대공주 찍으세요. 그다음 저걸리 4마리 찍습니다. 이 저그 대 저그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대군주는 상대방 앞마당 쪽, 그 다음 두 번째 대군주는 상대방이 오는 경로에 두면 좋아요. 그래야 정찰이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앞마당 보고 3멀티 쪽으로 빼줘요. 그러면 이제 그냥 일벌레만 찍고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의 저글링이 오더라도 이 대군주를 볼 수 있고 이걸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거죠. 여왕이 생성되었습니다. 일단 뮤탈리스크 갈 거기 때문에 앞마당에서 퀸 한 마리 뽑고 이제 바로 부화장 가줄 겁니다. 아, 번식지를 가줄 겁니다. 그러고 나서 가스 한 개 더 추가해주세요. 발업도 찍을 거고요. 그 다음 저글링으로 서치해보는 거예요. 상대방이 발업이 찍혔나 안 찍혔나. 발업 찍힌 거 서치했고, 대군주가 그 다음에 저글링 안 찍고 일벌레를 찍는 걸 확인했고, 일벌레 많은 거 확인했으니까 계속 일벌레만 찍으면 돼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상대방이 저글링 찍어서 올 수 있어요. 그걸 생각해가지고 앞마당에 입구를 좁혀주는 거예요. 점막이 뭔지는 알. 앞마당 입구를 바퀴소굴과 진화장으로 좁혀주면은 저글링이 오더라도 쉽게 막을 수 있죠. 광물이 없는 그리고 나서 가스를 추가합니다. 가스 추가하는 타이밍을 잘 알으셔야 돼요. 광물 대출은 보통은 이렇게 뮤탈리스크 갈 때는 가스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마당에 일꾼이 한 10마리 때 가스를 추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퀸으로 이렇게 막아줘요.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에 저글링이 너무 많이 와, 이거 여기서 봤어요, 많이 오는 걸. 그럼 이 퀸을 빼고 이렇게 진화장을 지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퀴 소금 완성됐을 때 바퀴를 찍으면 돼요. 진화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그리고 일벌레만 찍으세요, 이제부터는. 그리고 감시군주로 한 번 더 확인. 장막 중앙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계속 일벌레만 찍는 이유는 어차피 상대방이 저글링이 오는 걸 제가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는 거를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오지 않는 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음 놓고 찍으면 돼요, 일벌레를.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상대방 바퀴고 번식 찌고 일벌레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3멀티 먹읍시다. 일단 바퀴인 걸 봤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뮤탈을 찍는 것보다는 바퀴를 따라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뮤탈로는 이제 밖에 나와있는 대군주랑 상대방의 포화촉수를 강제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나도 바퀴를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퀴 속업과 바퀴 공업을 누를게요. 난 계속 바퀴 찍으시면 돼요. 아까도 제가 계속 말하지만 3멀티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일벌레 찍어봤자 의미 없으니까 계속 그냥 바퀴만 찍으면 돼요. 여기서는 병력만 찍으면 돼요. 뭐 뮤탈을 더 찍어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그냥 바퀴로 넘어가도 되고. 근데 이 뮤탈로 이제 견제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 뭐 일벌레 잡을 수 있으면 잡고, 근데 이제 이런 뮤탈 같은 맵은, 뮤탈 같은 거는 이런 맵에서만 돼요. 이런 맵에서 이렇게 앞마당 입구를 좁힐 수 있는 맵들. 만약에 뭐 너무 가깝거나 그러면은 올인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포트 알렉산더 같이 좀 먼 맵, 그리고 이렇게 입구가 막히는 맵에서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른 종족전도 갔죠. 3멀티 완성되기 전에 계속 병력 찍고, 그 다음에 3멀티 한 80% 때쯤에 일벌레를 찍어야, 그래야 딱 자원 밸런스가 맞아요.